네, 유성엽 의원입니다. 참 많은 승객들을, 그것도 참 어린 그 학생들을 뱃속에 남겨둔 채 그 승무원들이 먼저 그 탈출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우리의 많은 국민들은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가지 말았어야 할 때는 그렇게 먼저 뛰쳐나가면서 오늘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좀 나와서 국민들의 궁금증 또 정확한 진상이 뭔지를 밝혀야 하는 데는 우리 이준석 선장 등 지금 몇 분의 승무원들이 그 동행명령도 거부하면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잘못이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해 준 우리 강원식 항해사, 김영호 항해사, 또 신정훈 그 1등 항해사께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원식 항해사님,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나오기로 했어요. 처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네. 그러다 또 안 나오기로 또 마음을 바꿨죠.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동행명령이 가니까 그래도 이제 다행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오기로 했다가 오늘 동행명령을 나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 지금 현재 우리 감옥에 같이 있는 그런 동료들과 뭐 상의가 있었습니까? 동료들하고는 상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고 당시 아까 침실 5층에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조타실로 나왔다. 거기에서 이제 선장을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선장의 복장이 그때 어땠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선장이? 이준석 선장. 위에 그냥 가디건 비슷한 거 입고 계셨고요. 아래에는요? 아래는 뭐 반바지 팬티 같은 거였습니다. 그 조타실에 계속 그 팬티 같은 것을 입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왜 탈출할 때 그렇게 반스 차림으로 탈출을 했는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아까 사고 나자마자 5분 후에 조타실로 나왔고 거기에서 선장을 봤으면은 1시간 이상 그렇게 팬티 차림으로 있었네요. 그런가요? 예, 아마 탈출이 9시 한 45분쯤 탈출을 했으니까. 네, 내가 계속 그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고 난 날 말고도 평소에도 그렇게 선장은 항상 팬티 차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입습니까? 바지를 아랫부분을. 평상시는 뭐 바지, 긴 바지 입고 계십니다. 왜 그날은 근데 그런 팬티 차림이었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따로 선장하고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선장 거시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선장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술 냄새 같은 건 못 느꼈습니까? 선장한테? 예, 술 냄새. 선생님 몸이 안 좋으십니다. 아마 술을 안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복장은 계속 그 사고가 난 이후부터 탈출할 때까지도 계속 그 반스 차림으로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강원시 1등 항해사께서 이제 침실에 있을 때 그 항해사 역할은 3등 항해사 박한결 3등 항해사가 했던 거죠? 맞습니까? 무슨 정확히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식 항해사가 사고 당시 그 침실에 있는 동안에 그 항해사 역할은 3등 항해사 박한결 항해사가 역할을 한 거죠? 예. 1등 항해사와 3등 항해사의 차이가 뭡니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1등과 3등이? 보통 3등 항해사는 이제 배 처음 승선하고 승선 경력이 한 2, 3년 정도 된 보통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랬으면은 그래도 낮에는 좀 그 신참
좀 경력이 좀 적은 사람이 낮에 항해사 역할을 하고 그렇게 밤이라든지 새벽에는 좀 고참이 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니까 새벽 4시, 12시부터 4시까지는 2등항에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1등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3등 항해사가 했잖아요. 3등항에서는 8시부터 12시.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영호 2등 항해사.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학생들한테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라고 방송을 했죠. 예, 왜 방송을 했습니까? 그런 내용의 방송을. 선장님 지시가 구명찍고 있고 대기라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방송했습니다. 선장의 지시를 받고 이준석 선장의 지시를 받고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직접 방송을 했나요? 조타실에서 방송했는데 방송이 실질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라라는 방송.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아까 했다면서요. 구명조끼 입고 대기하라 이런 교신을 했는데 못해서 사무장하고 통화해서 그쪽에서 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실제 시행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고 또 선장 이야기가 이래요. 그 이준석 선장 이야기가 오히려 그 승객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더 구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라고 방송을 하라고 하면서 해경정 도착 5분 후에 퇴선을 방송하라고 이 항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해경정 도착이 언제 됐죠?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몰랐는데 사고 후에 그 녹취록을 보니까 9시 한 26분이었습니다. 9시 36분인데 그 123정이 도착했을 때가 9시 36분. 어떻든 그 경에 이제 123정이 도착을 한 거죠. 그러면은 선장의 지시대로라고 하면 123정이 도착을 했을 때 뭐 5분 후라면은 뭐 정확하니 한 9시 한 40여 분 될 건데 그때 이제 퇴선을 하고 방송을 하라고 선장이 지시를 했는데 왜 방송을 안 했습니까? 그 선장님 얘기 듣고 그 첫 방송 그 방송이 거기 서 있기가 힘들다 보니까 해가지고 무전기로 사무장에게 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신이 안 돼가지고 송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우리 그 2등 항해사, 우리 김영호 항해사하고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기서 거리가 배 안에서. 그거는 사무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가서 말은 못하고 무전기로 이야기를 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 지시를? 그러니까 방송 시설 조타실에 있는 방송 시설로 거기서 방송할 여건이 안 돼서 무전기로 교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5분 후에 선장도 분명히 해경정이 도착하면은 5분 후에는 퇴선 방송을 하라라고 이미 지시를 했고 또 우리 김영호 항해사가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하려고 지시를 하려고 사무장한테 전화를 무선을 해보니까 무선 통화가 안 되고 그러면은 직접 방송실로라도 뛰쳐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방송실에 갈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 경사가 기울어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밖으로 도망갈 준비를 한 겁니까? 그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1, 2, 3정이 도착하고 나서 10분 후에들 탈출하셨잖아요. 9시 45분에. 그러면은 탈출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리 경사가 있어도 경사를 기어서라도 갔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방송실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갔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후회가 되신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신정훈 1등 항해사님. 예. 왜 입사한 지 지금 한 4월 15일 날 입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사고 나기 하루 전에. 그렇죠? 예, 그 입사는 하지 않았고요. 그때 그냥 면접 보고 이제 일단 타보라고 해서 그 뭐 나중에 사장님이 그 결정하시면은 계약한다고 그렇게 알고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견습 신분이네요. 그러니까 수습 신분.
예, 일단 타가지고 뭐 업무 파악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시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신정훈 항해사는? 그 조타실 뒤쪽 방에 있다가 그 배 기울어지고 나서 조타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정훈 항해사는 이제 처음으로 그 세월호를 탄 거네요. 세월호 경우에는 처음으로 타신 거네요. 세월호를. 예, 그 출항할 때 처음 탔습니다. 그러니까 밤 9시, 그 전날 4월 15일 9시부터 이제 사고가 날 때까지 이제 처음으로 타신 거니까, 그날 저녁에 잠을 주무셨습니까?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예, 잤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취침을 했죠? 그 출항하고 조금 자다가 새벽에 그 김영우 해양사 당직 때 그 조타실에 좀 올라가서 뭐 장비 같은 거 좀 보고 다시 방으로 와서 또 뭐 자다가 그 사고 때 다시 깨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깨졌어요? 뭐 어떤 충격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무슨 일로 깼어요, 잠이? 아, 처음에는 그 책상이 그 철제로 된 책상인데 그 안에 이제 그 나사 같은 게 굴러다니면서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그 소리에 깼습니다. 그때 이제 배가 조금씩 흔들리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확 기울어졌습니다. 우리 그 신정훈 1등 항해사의 경우에는 이제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집에서 집사람이 청구했다가 제가 취소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국민참여재판은 제가 신청했다가 그 뭐 여러 명이 재판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신청 안 했다고 하고 가족들도 뭐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다시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가족이 아까 구속적 부심의 경우는 집에서 아내께서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래도 뭐 배에 탄지 첫날이고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가 되지 않겠다, 책임이 좀 없다, 이렇게 해서 구속적 부심을 청구해 보려고 생각도 했고, 청구를 했고 국민참여재판도 했던 것인가요? 왜 그랬죠? 뭐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보면 더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사실 파악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 신정훈 1등 항해사는 나이도 지금 34살로 젊으신 편이고 또 목포 해양대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해양대 출신이라면 학교에서 지속적 체계적으로 그 선원 교육도 받고 선원의 어떤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머릿속에 확립이 되어 있는 분으로 아는데,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우리 신정훈 항해사를 비롯해서 동료 승무원들의 그 행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뭐 후회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